오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함께해온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들 그리고 소송에 참여한 변호인단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서 강제동원 문제 진정한 해결을 위한 한일 공동협의체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네요. 이른바 문희상안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제동원 공동행동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환입니다. 예, 한일 공동 협의체를 만들자. 이 협의체는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제 관련해서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 예. 그리고 이 소송은 한 20여 년 넘게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지원자들, 그리고 그 외에도 한일 관계에 관련된 재계, 정치계 관계자 이런 분들이 좀 같이 예. 다 같이 참여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한일 관계가 극심한 갈등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자 이런 취지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결의 원칙을 좀 하나 제시하신 게 있죠? 네네,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강제동원 문제가 지금 노무자들의 일본 제철이나 미쓰비시 중공업에 끌려가신 분들에 대한 그 배상 문제만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는 강제동원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군인 군속으로 끌려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런 분들에 관한 종합적인 문제 해결안을 포함해서 예.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인권 문제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피해자들 중심주의로 피해자들 의견을 최대한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얘기를 할 때 항상 돈 얘기만 얘기가 되는데요. 예. 사실은 이 중대한 인권 침해에 관한 그 세계 국제연합 유엔에서의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 예. 그리고 사죄의 증거로서 배상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배상이라는 게 돈 얘기뿐만 아니라 예. 배상이라고 하는 게 이 피해자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사죄의 증거로서 배상할 것이라는 걸 되게 강조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과 교훈이 다음 세대에 계승되도록 하는 것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핵심은 이게 이 반인권적 범죄다, 불법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죄하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 인정과 사죄의 주체는 누구예요?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죠. 네. 왜냐하면 네. 강제동원 문제라고 하는 거 지금 일본 정부는 저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국제법 위반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국책으로 시행을 한 것이고 예.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소송의 당사자는 이 피해자들과 그 피고는 일본 개별 기업들입니다. 미쓰비시, 일본제철, 후지코시 이런 기업들이. 그런데 지금 마치 일본 기업들은 전혀 자신들의 아무런 관계도 없는 듯이 일본 정부 뒤에서 숨어 있거든요. 알겠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죠.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사실 인정하고 사죄하고 특히 일본 기업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라 이 말씀이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오늘 한국 정부의 도의적 책임, 한국 기업들의 역사적 책임도 언급하셨어요. 네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무엇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일본 정부가 주장하듯이 강제동원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일본 정부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65년 한국 정부는 냉전 체제 안에서 분단 상황 아래서 이 문제를 피해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본 정부와 협상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취해왔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4년 이후에 한국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특별보상법 지원법이 만들어져서 노무현 정권 이후 일부 위로금으로 보상을 한 적이 있고요. 맞아요. 그런 맥락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한국 기업도 청구권협정에 따라서 현금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일본에서 들어온 청구권 자금으로 혜택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포스코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지금 현재도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해서 출자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도의적인 역사인 책임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미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은 충분히 이런 문제에 관해서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의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내용을 쭉 들어봤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 피해 입으신 분들 지난 20여 년 동안 옆에서 도우면서 소송도 하고 문제 해결도 하고 또 정부에 촉구도 하고 또 네. 위헌 소송도 내시고 쭉 활동해 오신 연장선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있게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와 변호인단이 공동협의체 언급하시면서 양국 정부와 양국 기업한테 무슨 말씀을 하신 걸 보니까 네. 이른바 문희상 안을 의식하신 것 같아요. 맞죠? 사실은 작년 2018년 10월 달에 판결이 난 이후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대리인단, 지원단체 계속 논의를 해왔었습니다. 네. 문제에서. 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다양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이 되는 것은 되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 문희상 아니라는 것이 나오면서 일본 사회에서는 아니면 일본 정부에서는 특히 아베 정권에서 좋은 반응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예.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정말 빠져 있다라는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원칙을 명확하게 일본 분들하고 같이 예.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예. 문희상 안이 양국 기업들이 돈을 내자, 국민 성금도 하자, 한국 정부도 거기서 역할을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네네. 그거랑 지금 형식상은 비슷해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문희상안의 핵심은 기업 화해 미래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재판에서의 권리를 이 기금에서 주는 것으로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희상안이 모델로 하고 있는 것은 독일의 기업 책임 미래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책임이 빠지고 화해로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예. 피해자들분께서 광주에 계신 양금덕 할머니께서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로 10대 때 끌려가신 분인데 저희들은 그런 기부금 받는 그런 불이웃이 아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이 20여 년 넘게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그 수요 집회를 이해하고 있는 게 딱 하나 아닙니까?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하는 맞아요.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예. 돈이 아니라 그야말로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형식이 양국 정부와 기업이 참여해서 돈을 마련하고 등등이라 하더라도 그 네. 무조건적 전제는 사실 인정과 사죄다. 이걸 강조하신 그렇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아까 언급하시길 문희상 안에 대해 일본 내에 뭐 우호적 반응도 있다고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일본에서는 굉장히 시큰둥한 반응이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이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뭐 받아들일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떡하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원칙을 강조한다. 이것은 일본의 민주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최고 재판 사법기관 최고 대법원의 판결을 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예. 한국 기업이 일본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사법부의 최고재판소 판결을 받았는데 1년 넘게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저희 사법주권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또 2012년, 13년 단계에서는 배상을 할 의향이 있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것도 있었는데 알겠어요. 아베 정권이 네. 맡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게 고맙습니다. 네.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이었어요.